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예령이고요. 책을 좋아합니다. 책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고 책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. 책 읽은 감상이나 그냥 책 이야기를 제 채널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네,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촬영 직전에 많은 일이 있긴 했지만 네, 잘 지냅니다.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한 잔 만들었다가 엎어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쳤네요. 애증의 커피입니다, 정말. 오늘은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정말 책 수다를 하나 떨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최근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고른 책들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 말할 데는 없고 여기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. 책을 읽다 보면 뭔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진짜 9월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. 그래서 9월 안에 제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책들이 4권이에요. 근데 이 책을 고른 시점도 정말 제각각이에요. 9월에 고른 책이 아닌 책들도 있어요. 막 뒤죽박죽입니다. 근데 9월에 읽었는데 9월에 연결이 다 돼.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쨌든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하게 계속 언급될 책은 이 책입니다. The Lost Bookshop이라는 책인데요. 이 북샵, 서점이라는 소재에 제가 꽂혀서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. 사실 책과 서점 이 두 가지 소재 덕분에 이 더 로스트 북샵은 저는 지금 원서를 읽었는데 제가 이거를 9월에 읽긴 했지만 올해 초 언젠지 기억도 안 나. 3월, 4월, 5월 3월 하면 4월에 그때 반센 노블, 미국 반센 노블에서 그냥 질렀던 책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이번에야 읽었어요. 너무 늦었나? 이 책은 소설이고요. 이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서점, 북샵에 관한 책이에요. 그래서 서점과 책이 주 소재로 진행이 되는데 주인공이 책을 좋아해서 정말 주인공이 나오는 첫 장면부터 책을 가지고 들고 등장을 합니다. 근데 그 책이 바로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초판본인데요. 초판본 책 등에는 이제 제인 에어의 저자가 지었다라고 잘못된 정보가 적혀있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. 정말 첫 장면이라서 4페이지에 나오거든요. 이 책을 제가 읽기 직전에 제가 읽은 책이 바로 여기 꽂혀있는 제인 에어였거든요. 제인 에어는 지금 읽다가 말아서 지금 68페이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 읽기 직전에 이걸 읽었다는 게 중요하고 제인 에어를 이만큼 읽고 이제는 원서를 읽어야지 해서 원서를 읽었을 때 4페이지 만에 제인 에어가 등장할 확률은 너무 신기했어요. 진짜 저는 고전을 잘 몰라서 책 제목과 저자 이름이 등장을 해도 인식을 잘 못하고 넘겼어요. 그냥 제인 에어라는 책 제목이 등장을 했다.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.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죠. 근데 아는 만큼 보이고 즐길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정말 느낍니다.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고전 문학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책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게 뒤늦게서야 깨달았어요. 어쨌든 제가 뒤늦게 깨달은 또 다른 점은 이 더 러스트 북샵에서 주인공이 희귀 도서를 사고 파는 일을 하거든요. 근데 주인공이 가장 관심 보이는 작가가 그 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입니다. 이제 주인공은 에밀리 브론테가 유일한 소설로 폭풍의 언덕을 썼는데 이 이후로 차기작도 쓰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면서 조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. 그러면서 당연히 에밀리 브론테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공부를 하고 알아내가고 하기 때문에 자매인 샬롯 브론테가 언급이 되겠죠. 근데 저는 자매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존재를 모르는 거죠. 심지어 그 부분이 나올 때 저는 원서로 읽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 그 브론테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은 따다다다다다 설명되는 게 조금 복잡해서 그냥 대충 넘긴 거죠.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에게 제인 에어라는 책이 있잖아요. 제가 읽기 시작한
근데 심지어 그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고전입니다. 근데 그 책의 제인 에어의 저자가 샬롯 브론테죠. 그러니까 네, 저만 신기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책이 제인 에어인데 제인 에어의 저자가 샬롯 브론테입니다. 근데 이 샬롯 브론테에 여동생이 있는데요. 그 여동생이 에밀리 브론테고요. 에밀리 브론테가 쓴 책이 폭풍의 언덕이에요.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이 조사하고 있는 작가가 에밀리 브론테고 폭풍의 언덕을 쓴, 그리고 폭풍의 언덕 이후로 차기작을 쓰지 않았을까 해서 그 차지작을 찾아내가는 이야기가 이 책의 스토리인 거거든요.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이 책이 너무너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한참 후에야 깨달아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요. 그리고 심지어 그 폭풍의 언덕 영재가 너무너무 낯설기 때문에 저는 그게 폭풍의 언덕인 줄도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익숙한데라는 건 있는데 이제 뒤늦게야 모든 걸 연결시켜서 놀라워했다는 그런 썰이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책이 4권이 연결이 됐다고 했잖아요. 아직 2권밖에 나오지 않았죠. 근데 이 책을 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 됩니다.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자리를 잡아요. 그리고 그곳에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. 여기서 아실 분들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?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. 저는 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몰랐어요. 그냥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이름 멋진데 이러면서 읽었을 뿐이죠. 이 소설에 나오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의 주인으로 실비아 비치가 나오고요. 그녀의 친구인 아드리안 모니에도 등장을 합니다.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게 정말 주인공 이름도 언급 안 했으면서 서점 주인 친구 이름을 하시겠지만, 네. 그리고 실비아 비치가 책 출판을 도와주는 작가 제임스 조이스까지 언급이 됩니다. 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서점과 인물이 나오는 소설이었던 거예요. 주인공은 아니고 그냥 살짝 조연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, 그 시대 배경에 맞춰서 등장을 시킨 거죠. 근데 저는 거의 이 소설이 중반부, 중후반부까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죠.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실제로 존재하는 서점인 줄도 모르는 이 바보 엉뚱이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책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세계 서점 기행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소설이 아니고 기행기예요. 이거는 9월에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 제가 서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책을 읽어서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또 서점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경을 하는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골라서 읽은 책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분은 어떤 서점을 가셨을까 해서 책 목차를 보는데 여기에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. 나만 신기해? 정말 이 책을 읽고 있던 중 그리고 소설 중 스토리에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언급된 이후로 그 책에서 그 목차를 발견한 거라서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 세계 서점 기행에서는요, 그 저자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방문을 하고 그곳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. 여기서 이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에 대해서 더더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바로 그 실비아 비치가 1919년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의 문을 연 창립자였던 거죠. 실제로.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책을 판매하는 아드리안 모니에와 친구가 되어서 그 인연으로 영어 책 서점인 셰익스 컴퍼니를 낼 수 있었던 거고요. 또 실제로 율리시스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조이스를 만나서 율리시스를 직접 출판을 도와줍니다. 실비아 비치가. 장소, 인물, 사건까지 이 책에서 언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.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긴 소설의 한 부분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정말 여기서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진짜 모를 때는 읽어도
감흥이 없었거든요. 저는 심지어 그 서점에서 일을 하고 이야기 친구도 나오고 막 제임스 조이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하길래 뭔가 계속 그곳에서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엔 잠깐 거쳐가는 곳일 뿐이었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그곳이 그렇게 언급이 되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그 장면이 너무 반가운 거 있죠.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남아있죠. 바로 서점학원은 아예 관련이 없죠. 외국어를 배워요? 영어는 아니고요. 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은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, 그리고 심지어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점에 끌려서 이것 또한 9월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에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, 그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 문화원에 이탈리아어 강의를 들으러 다니게 되는데요. 그때 가는 길에 이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언급이 됩니다. 가는 길에 잠깐 그 서점에 들렸다가 문화원을 가는 걸로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. 그래서 사실 저의 타임라인은 세계 서점 기행 목차에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만나고 그 책은 먼저 읽지는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이 외국어를 배워요? 영어는 아니고요를 읽어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목차에서 봤듯이, 그리고 심지어 역사가 굉장히 깊으며 굉장히 유명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 외국어를 배워요 영어는 아니고요에서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세계 서점 기행을 읽으면서 그 서점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된 거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 나름 정리를 한다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저만 신나고 저만 재밌는 것 같아서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 더 로스트 북샵에서 뻗어나간 경험 어떠셨나요? 이제 에밀리 브론테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로 이렇게까지 제가 이 책을 더 인상에 남길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정말 재밌었어요. 다 읽고 나서도 몇 번을 돌아가서 이게 이거지라고 하면서 이 책을 봤는지 몰라요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읽어서 추천드리는데,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문체가 좋다고 느낀 건 이 책이 지금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글도 좋았고 오늘 풀었던 그런 재미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, 제가 이미 말해서 약간 스포가 된 건 아니겠죠? 스포는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한국어로 사라진 서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